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가격 상승으로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지역의 사정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온갖 혜택을 앞세워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분양을 시작한 광주의 한 대단지 아파트. 야구장 티켓, 영화 관람권부터 자산관리 세미나까지 계약자들에게 매번 달라진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만족감과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자긍심이 있어야 저는 이 분양의 여건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는 2026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는 유명 입시 전문가를 초대해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는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단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무래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나 발코니 확장비 지원 등 아파트와 직접 관련된 지원이 줄을 잃었던 분양 혜택이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훈풍이 불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과 달리 지역은 언제 살아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계는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5.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남 동부 내륙과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79살 김모 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민간 데이터 센터 유치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부족하고 부지 매입 계약이 불발되는 등 여건이 악화된 탓인데요. 오는 2036년까지 민간 데이터 센터 100기를 유치하겠다는 전라남도의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계 한 투자회사는 해남 솔라시도에 10조 원 규모의 4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업체는 사업지를 필리핀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2021년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한 전남 1호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순천 건립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해남 솔라시도의 경우 전력 개통의 불안정과 전력 발전 단지 부족이 원인으로 꼽혔고 순천은 부지 매입 계약과 국정원의 보안 강화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수요 증가로 현재 147개인 국내 데이터 센터가 2032년까지 1,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전라남도는 2036년까지 데이터 센터 100곳 유치 계획을 내놨으나 차질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된 전력을 이동시켜줄 전력 개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다음 달부터 2031년까지 7년 4개월 동안 태양광 등 추가적인 발전 허가를 중지시켰습니다. 현실만 본다면 전남도 데이터 센터 100기 유치는 장밋빛 전망에 불과합니다. 알리백과 싼 전기요금을 무기로 기업을 유치하는 전남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해안 전력 개통망 개통이 빨라봤자 오는 36년인 만큼 그때까지는 전력이 남아도라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서해안 전력 개통망 조기 완공을 정치권과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내년 초 선정될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송배정만 국축에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전남의 민간 데이터 센터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C 강동인입니다.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온 양부남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수사 무마를 대가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양 의원을 수사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법인 계좌로 받은 9천만 원을 대가로 의심했지만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개관 10년도 채 되지 않은 해남 땅끝 순례 문학관이 등단의 산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춘문예 당선자 1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2명이 문학춘추 신인 작가로 선정됐습니다. 연중 문학 강좌가 이어지는 문학관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수강생 20여 명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주부이거나 농민들로 연령층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합니다. 해남 땅끝 순례문학관이 개설한 상주 작가의 장르소설 사주 특강에서 나타난 풍경입니다. 특강을 맡은 소설가 김동화 씨는 예상 밖의 참여 열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설 장르는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집이 제대로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정원을 추가해서 모집이 됐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또 해남 국민분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었고요. 글쓰기 좋은 환경을 갖춘 해남 땅끝 순례문학관은 지난 2017년 문을 열었습니다. 문학 강좌와 문학 콘서트,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해 주민들을 문학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창작 교실의 한 수강생이 언론사 신춘문예에 당선된 데 이어 올해도 2명이 문학춘추 신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5년 전 막연한 호기심으로 강좌에 참여했다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 김연자 씨는 문학은 누구에게나 내재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사만 짓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문학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그런 문학에 대한 어슴푸레한 그런 교육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문학관을 다니면서 내가 충족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학관을 이제 발을 들였거든요. 개관 7년 만에 등단의 산실을 넘어 해남을 문학의 고장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해남 땅끝 순례문학관. 이곳 문학 강좌를 통해 신춘문예 당선자들이 연달아 배출되면서 문학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들을 대상으로 2024 광주 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진단은 지난 4월 정부가 주관한 집중 안전점검의 후속 조치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핑존과 키즈카페 등 48곳의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예방 장비, 비상구 시설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태양광 발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5명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의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비용 10%만 내면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겠다며 농촌 노인 등 570명에게 1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필리핀에서 도주행각을 이어가던 50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14년 투자금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실형이 선고됐으나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55살 A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목포지청은 필리핀 교민들로부터 A씨의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성과를 올렸습니다. A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해 21년간 귀국하지 않았고 현지에서 11건의 범행을 저질러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던 30대 남성이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44분쯤 광주광역시 신창동의 한 도로에서 37살 A씨가 도로를 건너던 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남의 벼농작물 재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벼 가입 대상 면적 14만 9천 헥타르 중 79%인 11만 7천 헥타르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해 전국 평균 64%를 크게 웃돌며 최고를 유지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농협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의 재보험료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등 가입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